새벽 3시 카리브해 레이더가 고요를 깨자 해안 방어선 전체가 단숨에 깨어났다.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 단 8명 미 해군 실 팀이었다. 중사님, 해안 레이더 각도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 작전 계획 바꾼다. 전원 준비. 7분. 그들의 시간은 단 7분뿐이었다. 그리고 그 7분이 한 나라의 방어선을 무너뜨린 순간이 된다. 그날 새벽 해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03시 11분 카리브해 바다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검은 물결이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해수면 1m 위 파도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낮은 그림자 한 줄이 해안선을 향해 밀려왔다. 미 해군 실 팀의 초저공 침투 고무보트 RHIB였다. 길이 11m의 검은 선체는 마치 바다뱀처럼 물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고무 특유의 냄새와 짠 바닷바람이 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조타를 잡고 있던 잭슨 중사의 거친 손바닥에는 20년간의 작전 경험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위장크림으로 덮여 있었지만 집중된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무전 없이 손짓만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무용수처럼 정확했다. 50m 옆에서는 수평선과 같은 높이에서 레이저 탐지 장비가 순간적으로 파란 점을 깜빡였다. 전자전 장비의 미세한 신호음이 고무보트 안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 해안에서 주파수를 열었다는 신호였다. 잭슨 중사의 얼굴, 근육이 순간 긴장했다. 계획보다 3분 빨랐다. 뒤편에 앉은 포스터 상사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해안선을 정찰하며 이를 속삭이듯 보고했다. 탐지다. 베네수엘라 해군 감시 장비 깨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묻어났다. 15년 경력의 상사답게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해안에서 1500m 떨어진 지점에서도 적외선 탐지기의 작동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순간 해안 방어선 위 소형 레이더의 회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평소 12초에 한 바퀴 돌던 안테나가 이제는 8초에 한 바퀴를 돌고 있었다. 탐지 정밀도가 50% 높아진 것이었다. 고요했던 바다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RHIB의 4명 승무원들은 모두 숨소리를 죽였다. 엔진음도 최대한 낮췄다. 225마력 선외기 엔진이 평소의 절반 출력으로 돌아가며 물을 가르는 소리마저 억제했다. 아무 말 없던 잭슨 중사는 2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 판단을 내렸다. 현재 루트로는 발각 확률이 80%, 우회의 루트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단 한마디만 했다. 계획을 바꾼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다. 20년간 수없이 반복한 위기 상황 대처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RHIB는 정면이 아닌 방어진 가장 약한 곳으로 날카롭게 방향을 틀었다. 배의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지며 차가운 바닷물이 옆구리로 튀었다. 전자전 담당 러셀 하사가 장비를 다시 확인했다. 중사님, 새로운 루트의 방어망 분석 중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3개월간의 사전 정찰 자료가 머릿속에서 재구성되었다. 저격수 코너 일병은 소총을 점검하며 새로운 각도를 계산했다. 단 7분 안에 끝내야 하는 초단기 침투 작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잭슨 중사의 손목 시계가 야광으로 시간을 알렸다. 03시 14분. 목표 지점까지 남은 거리는 1100m. 하지만 새로운 루트는 암초 지대를 통과해야 했다. 수심 2m의 얕은 바다에서 11리터 보트를 조종하는 것은 고개와 같았다. 차가운 5월 새벽 바닷바람이 4명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위장크림과 섞인 바닷물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염분이 입술을 텁텁하게 만들었고 젖은 전투복이 몸에 달라붙었다. 포스터 상사가 무전기 볼륨을 최소로 낮추며 상황을 점검했다. 해안 경비대 교실량 증가 중입니다. 베네수엘라 해군이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러셀 하사의 전자전 장비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적어도 3개 초소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었다. 코너 일병이
저격 스코프를 통해 해안을 관찰했다. 해안 순찰병 2명이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젊은 저격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첫 실전 침투 작전이었다. 잭슨 중사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강행 돌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RHIB가 암초 지대에 진입하자 선체 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달라졌다. 수심이 얕아질수록 파도의 패턴도 변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회였다. 암초 지대는 베네수엘라 해군도 예상하지 못한 침투 루트였다. 챕터 2 배경 상황 설명 해상지형 임무 환경 소개. 이 작전은 2022년 초 미 해군 정보부가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에서 감지된 수상한 신호들을 추적하면서 시작되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들이 정기적으로 특정 해안에 접근하고 있었고 화물 적재량이 어획량과 맞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CIA와 합동으로 3개월간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란과 러시아발 무기가 남미 테러 조직에 공급되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불법 무기 거래의 핵심 거점이 바로 마라카이보만 동쪽 해안이었다.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 침투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연중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 상태가 평온했고 파도 높이도 평균 0.5m 미만으로 초저공 침투에 최적이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 안데스 산맥에 막혀 이 지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 조건이 유리한 만큼 인공 방어선은 까다로웠다. 베네수엘라 해군은 최근 1년간 중국에서 도입한 JY-26 단거리 레이더 사기와 러시아제 파놉티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조합해 해안 감시망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야간에는 독일제 열감지 센서를 추가 가동해 수면 온도 변화 0.2도까지 탐지할 수 있었다. 인간이나 선박이 지나가면 바닷물 온도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포착하는 첨단 시스템이었다. 더욱이 레이더망은 3중으로 구성되어 하나가 무력화되어도 나머지가 즉시 보완하는 구조였다. 이번 침투 작전에 투입된 실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팀 리더인 잭슨 중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십 번의 야간 침투 작전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폭파 담당 포스터 상사는 15년 경력으로 시사 폭약부터 첨단 전자 장비까지 모든 파괴 임무의 전문가였다. 전자전 전문가 러셀 하사는 MI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해군에 입대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적군의 통신망을 무력화하는 데 천재적 재능을 보였다. 저격수 코너 일병은 신병이지만 저격 훈련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실력자였다. 나머지 4명도 각각 의무병, 통신병, 폭파보조, 정찰병으로 완벽한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3개월간 캘리포니아 코로나도 기지에서 이 해안선의 지형을 모래알보다 정확하게 외웠다. 위성 사진으로 촬영된 모든 바위와 나무의 위치, 조류의 방향, 심지어 해안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까지 머릿속에 입력했다. 모의 침투 훈련을 17회 반복하며 모든 변수에 대비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훈련장과 달랐다. 해안선 뒤편에는 맹그로브 수풀과 개활지가 불규칙하게 교차하면서 예상했던 은폐 지점들이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3개월 전 위성 사진에는 없던 새로운 초소가 건설되어 있었고 경비병 수도 기존 정보보다 2배 많았다. 레이더 시스템도 예상과 달랐다. 간헐적으로 오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탐지 패턴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교란 전술이었다. 탐지 범위도 기존 정보보다 30% 넓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망이었다. 러시아제 암호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존에 준비한 해킹 프로그램으로는 뚫을 수 없었다. 작전 목표는 명확했다. 해안에서 300m 내륙에 위치한 해군 해안 초소로 침투해 지하실에 설치된 통신 서버를 무력화하고 무기거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해당 서버에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거래 기록과 다음 달 예정된 대규모 무기 반입 계획이 저장되어 있었다. 시간 제한은 극도로 촉박했다. 해안 상륙부터 목표 지점 도달까지 12분.
임무 수행 7분, 철수까지 20분, 총 39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39분을 넘기면 베네수엘라 해군 본부에서 지원군이 도착해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챕터 3일차 충돌 또는 갈등 발발. 침투 지점 150m를 남겨둔 순간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다. 해수면 탐지 레이더가 갑자기 정확히 실 팀이 있는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360도 전방위 탐지를 하던 레이더가 마치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 구역에 집중하고 있었다. 잭슨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20년 경력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레이더의 탐지 빔이 점점 좁아지며 정밀도를 높이고 있었다. 초저속으로 움직이는 RHIB조차 이 상태로는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이 있었다. 11m 고무보트의 금속 부품들이 레이더파를 반사할 수 있었다. 속도 20%로 낮춰 잭슨 중사가 급히 손짓으로 지시했다. 음성 명령은 위험했다. 소리가 물을 통해 멀리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포스터 상사가 즉시 엔진 출력을 조절하자 225마력 선회기의 엔진음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낮아졌다. 이제 RHIB는 조류에 의존해 천천히 떠내려가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만큼 기동성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해안 초소에서 하나씩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다. 먼저 망루의 할로겐 조명이 바다를 향해 비췄고 곧이어 해안 경비소의 탐조등도 작동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초소 옥상에 누군가 나타나 대형 쌍안경을 받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러셀 하사가 전자망원경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복을 입은 관찰병이 체계적으로 해상을 수색하고 있었다. 중사님, 관찰병이 우리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러셀 하사의 속삭임이 긴장감을 더했다. 기류가 잔잔한 탓에 평소보다 보트와 파도의 경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바람이 없어 물결이 거의 일지 않았고 검은 고무보트가 고요한 바다 위에서 더욱 눈에 띄었다. 달빛까지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수면을 비추고 있었다. 자연 조건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포스터 상사는 허리춤에 있던 시그 사워 권총을 조용히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발각되면 90초 안에 우리를 포위할 겁니다. 15년간의 경험으로 계산한 베네수엘라 해군의 대응 시간이었다. 초소에서 본부로 신고가 들어가면 인근 고속정두척이 즉시 출동하고 해안경비대도 동시에 움직인다. 팀원들의 심장 박동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코너 일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러셀 하사는 전자전 장비를 다시 점검했다. 8명의 팀원 중 절반은 첫 실전이었고 나머지도 이런 극한 상황은 몇 번 경험해보지 못했다. RHIB 내부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도 아무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해안에서 짧은 경보음이 들려왔다. 삐삐, 삐삐. 3초 간격으로 2번 울리는 신호였다. 베네수엘라 해군의 표준 경보 신호 중 하나였다. 의심, 상황 발견을 알리는 코드였다. 뭔가를 발견했다는 신호였다. 잭슨 중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3개월간의 사전 정보 수집으로 베네수엘라군의 신호 체계를 외운 그였다. 이 신호는 추가 확인 필요라는 뜻이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다는 의미였다. RHIB는 즉시 완전 정지했다. 잭슨 중사가 엔진을 아예 끄라고 손짓했고 8명의 팀원들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는 작은 소리도 멀리 전달될 수 있었다. 심지어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나 옷깃이 스치는 소리까지도 위험했다. 1차 긴장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해안의 탐조등이 바다 전체를 훑기 시작했다. 빛의 원이 점점 RHIB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20초 후면 그들의 위치까지 빛이 도달할 예정이었다. 포스터 상사가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작전 시작 후 23분 경과. 예정보다 8분 지연된 상황이었다. 시간적 여유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러셀 하사의 전자전 장비에서 적군 통신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 구역 수상한 움직임 포착. 확인 중. 대기하라. 스페인어로 된 무전 교신이 해독되어 나왔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코너 일병이 저격 스코프를 통해 해안을 정찰했다. 중사님, 추가 경비병 3명이 해안으로 이동 중입니다. 초기 정보보다 경비 인력이 2배 많았다. 모든 것이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다. 챕터 4 예기치 못한 장애물 등장.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전자전 담당 러셀 하사가 신호 분석 장비를 확인하던 중 주변 전파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암호 신호를 포착한 것이다. MI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주파수 패턴은 베네수엘라군이 사용하는 표준 통신 규격과 완전히 달랐다. 중사님, 이상합니다. 러셀 하사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신호를 분석했다. 3개월간 수집한 모든 통신 정보와 대조해봐도 매치되는 것이 없었다. 이는 해안 초소의 감시 장비가 단순히 자동 탐지 모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강제 조작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팀이 있는 방향으로 레이더를 집중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잭슨 중사의 20년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없었다. 작전 계획에는 베네수엘라군의 자동 감시 시스템만 고려했는데 지금은 명백히 인간이 실시간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그것도 매우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누군가였다. 암호화된 원격 조종 신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단순한 현지 병력이 아니었다. 내부 배신자가 있거나 아니면 작전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우리 정보가 새고 있다. 잭슨 중사의 입이 굳어졌다. 20년간 수십 번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가장 두려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정보 누출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라 팀원 전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 문제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스쳤다. 작전 계획 단계에서 누군가 정보를 빼돌렸거나 통신이 도청당했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내부에 더 강력한 지원 세력이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때 레이더가 다시 한번 정확히 RHIB 쪽으로 고정되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그들의 위치에 집중하며 탐지 빔을 좁히고 있었다. 360도 전방위 탐색을 포기하고 특정 구역만 정밀 스캔하는 모드로 전환한 것이었다. 발각은 시간 문제였다. 더 이상 우회할 시간도 없었고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 포스터 상사가 주변 지형을 재확인했다. 중사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엄폐 지점까지 400m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자연 환경마저 적대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서쪽에서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고요했던 카리브해에 갑자기 1.5m 높이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RHIB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침투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보트 안으로 튀어들어와 전자 장비들이 물에 젖을 위험이 있었다. 코너 일병이 물을 퍼내느라 정신없이 움직였다. 중사님, 파도 때문에 정확한 조준이 어렵습니다. 저격수로서는 치명적인 문제였다. 흔들리는 보트에서는 500m 이상의 정밀 저격이 불가능했다. 러셀 하사도 전자전 장비를 방수 케이스에서 꺼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장비가 물에 젖으면 적군 통신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팀의 핵심 능력 중 하나가 무력화될 위기였다. 게다가 본부에서 지원 예정이던 전자전 드론마저 기상 악화로 출동이 지연된다는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다. 러셀 하사의 무전기에서 들려온 보고였다. 드론 출동 8분 이상 지연.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한 안전상 문제. 원래 계획으로는 드론이 베네수엘라군의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교란시켜 침투 시간을 벌어주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작전 난이도가 한순간에 2배로 뛰어올랐다. 원래도 촉박했던 39분 제한 시간이 더욱 부족해졌고 적군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무엇보다 정보 누출 가능성 때문에 모든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상황이었다. 이들 8명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본부와의 통신도 제한적이었고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포스터 상사가 시계를 확인했다. 중사님, 제한 시간까지 31분 남았습니다.
이미 8분이 지연된 상태에서 추가 변수들까지 겹치면서 성공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잭슨 중사는 2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의 상황을 재평가했다.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8명의 팀원들과 조국의 안보가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챕터 5 지옥도 구간극한 시연인간적 갈등. RHIB가 해안 80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베네수엘라 해군의 방어선은 완전히 깨어난 상태였다. 초소의 독일제 열감지 센서가 무작위 스캔 모드로 전환되어 바다 전체를 훑기 시작했다. 적외선 탐지 빔이 물결 위를 지나갈 때마다 희미한 붉은 점들이 깜빡였다. 해안 경비병 2명이 강력한 LED 손전등을 들고 체계적으로 수면을 비추기 시작했다. 빛의 원이 점점 RHIB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8명의 팀원들은 1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심장은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잭슨 중사의 위장 크림으로 덮인 얼굴에서도 긴장감이 묻어났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조차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을 억제할 수 없었다. 포스터 상사의 손목에는 혈관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러셀 하사는 전자전 장비를 꽉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서쪽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리브 해의 전형적인 갑작스러운 스콜이었다. 빗방울이 바다 표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다른 소음들을 가려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시야도 급격히 나빠졌다. 손전등 빛이 빗줄기에 산란되어 탐지 효율이 떨어졌지만 실 팀의 시야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다. 빗소리가 엔진, 소음과 움직임을 가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잭슨 중사는 20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 아니면 없다. 그의 판단은 확고했다. 폭우와 어둠이 만든 완벽한 은폐막이었다. 더 기다리면 경비가 강화되고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었다. 결정적 순간이었다. 폭우가 더욱 거세져서 파도에 뒤덮인 그 순간을 이용해 실 팀 8명은 단 6초 만에 차가운 카리브 해로 뛰어들었다. 사전 훈련에서 수백 번 반복한 동작이었지만 실전의 긴장감은 훈련과 달랐다. 5월 카리브 해의 수온은 24도. 하지만 아드레날린으로 달아오른 몸에는 얼음물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찬물이 갑자기 전신을 덮치자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손끝과 발끝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고 폐 속의 공기가 급격히 수축하는 느낌이었다. 위장크림이 바닷물에 녹아 눈을 따갑게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 바닷속으로 완전히 잠수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면 위보다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경비병들의 무거운 군화가 모래사장을 밟는 소리. 바다를 비추는 손전등이 물속으로 투과되는 희미한 빛. 무전기에서 새어나오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스페인어 교신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2구역 수색 계속. 3구역도 이상무. 베네수엘라 경비병들의 보고 소리가 물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잭슨 중사는 물속에서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최소 40초는 버텨야 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닷물과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산소 소모량이 평소보다 2배 빨라지고 있었다. 신병 코너 1병의 숨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첫 실전 침투의 극한의 잠수까지 겹치면서 패닉의 징조가 보였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무의식적으로 수면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때 포스터 상사가 재빨리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15년 경력의 상사는 신병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다. 코너가 패닉에 빠져 수면으로 올라가면 전체 팀이 발각될 수 있었다. 여기서 흔들리면 다 죽는다. 포스터 상사의 눈빛이 물속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수중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베테랑의 강렬한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코너 1병은 상사의 강한 눈빛을 보며 겨우 진정했다.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실팀의 철저한 위계질서와 신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40초가 지나가는 동안 8명은 각자 다른 고통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 특수부대 실의 진면목이었다.
챕터 6 반전 또는 돌파 상황 전환 순간. 결정적 기회는 갑자기 찾아왔다. 폭우가 더욱 거세져서 해안 초소의 독일제 열감지 센서가 한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센서 내부로 빗물이 침투하면서 온도 측정 회로에 과부하가 걸렸다. 갑자기 초소 전체에 귀청을 찢는 오류,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삐리리리, 삐리리리. 연속적인 경보음이 해안 전체를 뒤덮었다. 센서가 완전히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해안 경비병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센서에 문제가 생겼다. 장비실로 가서 확인해보자. 스페인어 교신이 물속에서도 들려왔다. 이 순간을 잭슨 중사는 놓치지 않았다. 20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비병들은 해안선 수색을 완전히 중단하고 반대편 언덕 위 장비실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4명의 그림자가 바다를 등지고 사라져갔다. 센서 수리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 틈을 실 팀은 놓치지 않았다. 잭슨 중사의 조용한 손짓 하나로 8명이 일제히 수면에서 상승했다. 40초간 참았던 숨을 조용히 내뱉으며 차가운 공기를 폐에 가득 채웠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의 해방감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모래사장으로 이동했다. 젖은 모래가 군화 밑창에서 미끄러졌지만 수년간 훈련한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았다. 해안 상륙부터 첫 번째 목표 지점까지는 단 50m. 8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경비 초소에 홀로 남아있던 경비병을 발견한 것은 코너 일병이었다. 저격수의 예리한 눈이 200m 떨어진 곳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잭슨 중사가 손짓으로 지시하자 포스터 상사와 러셀 하사가 좌우에서 접근했다. 단 12초 만에 경비병을 무력화했다. 소음 없는 완벽한 제압이었다. 베네수엘라 병사는 기절했을 뿐 다치지 않았다. 실팀의 원칙이었다. 불필요한 살상은 하지 않는다. 러셀 하사는 즉시 MIT에서 배운 전자공학 지식을 활용해 감시 장비의 주 전원 연결선을 정확히 절단했다. 복잡해 보이는 배선이었지만 3개월간의 사전 분석으로 핵심 회로를 외우고 있었다. 30초 만에 감시 카메라 3대가 모두 무력화되었다. 동시에 포스터 상사는 레이더 기지국에 소형 폭파 장비를 설치했다. 시사 폭약 50g으로 통신 안테나만 파괴하는 정밀 폭파였다. 타이머는 15분 후로 설정했다. 철수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어 팀 전체가 해안 초소 내부로 은밀하게 침투했다. 목표는 지하실의 통신 서버였다. 6개월간의 무기 거래 기록이 저장된 핵심 정보였다. 러셀 하사의 해킹 기술과 포스터 상사의 물리적 파괴가 결합된 완벽한 작전이었다. 서버실 문의 전자 잠금 장치는 러셀 하사가 3분 만에 해제했다. 내부의 서버 3대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것은 포스터 상사의 몫이었다. 작전 시작 후 정확히 7분 13초였다. 예정 시간보다 47초 빨랐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감시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순간 베네수엘라 해안 방어선 전체는 센서 고장으로 인한 장비 오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장비실의 기술병들은 센서 수리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적군이 모든 핵심 시설을 무력화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경계 태세를 오히려 풀기 시작했다. 폭우로 인한 일시적 장비 고장 정도로 판단한 것이었다. 최소한의 교전으로 최대 성과를 낸 완벽한 순간이었다. CL팀의 20년 경험과 3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그리고 8명의 완벽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기적같은 7분이었다. 챕터 7 완수구조 임무 종료 기쁨, 허무. 서버 하드디스크 확보와 통신망 파괴가 완료되자 팀 8명은 즉시 철수를 준비했다. 러셀 하사가 마지막 데이터 복사를 완료하고 포스터 상사가 시사 폭약 타이머를 재확인했다. 13분 후면 베네수엘라 해군의 모든 통신 장비가 무력화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서자 상황이 예상과 달라져 있었다.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강한 바람까지 불기 시작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RHIB가 있던 해안 지점이었다. 파도와 조류에 밀려 고무보트가 당초 위치에서 약 200m가량 표류해 있었다. 어둠과 폭우 속에서 11m 검은 보트를 찾는 것은
바늘 찾기와 같았다. 8명의 팀원들은 이미 체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였다. 7분간의 고강도 작전과 40초간의 잠수,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이 모든 에너지를 소모시켰다. 손끝은 감각이 무뎌졌고 젖은 전투복이 체온을 빼앗아갔다.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며 모래사장을 따라 달렸다. 코너 일병의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첫 실전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자부심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포스터 상사가 야간 투시경으로 해안선을 수색하며 방향을 안내했다. 중사님, 북동쪽으로 150m 지점에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눈은 폭우 속에서도 정확했다. 러셀 하사는 확보한 하드디스크를 방수 케이스에 넣으며 본부에 무전을 쳤다. 베이스, 여기 네이비 6. 패키지 확보 완료. 철수 중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잘했다는 한마디가 그 어떤 훈장보다 겉졌다. 3분 만에 RHIB를 찾아냈다. 검은 고무보트는 파도에 흔들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8명이 일제히 보트에 올라타자 선체가 균형을 잡았다. 잭슨 중사가 225마력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폭우와 섞여 들렸다. 돌아간다. 잭슨 중사의 짧은 한마디였다. 20년간 수많은 작전을 경험한 그였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한 것은 드물었다.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지만 결국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RHIB는 다시 수면 가까이 붙어 최대한 조용히 베네수엘라 해안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레이더는 여전히 무력화된 상태였고 감시 카메라도 작동하지 않았다. 완벽한 은밀 철수였다. 해안선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8명의 팀원들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극한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었다. 차가운 카리브해 바람이 얼굴을 스쳐도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성취감이 모든 고통을 잊게 했다. 하지만 모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그 짧은 7분간의 작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망가질 뻔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더욱이 이런 성공을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묘하게 허무했다. 포스터 상사가 폭우를 맞으며 조용히 말했다. 누구도 우리가 여기 왔다 간 걸 모를 거다.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수십 번 경험한 일이었다. 성공한 작전일수록 더 조용히 묻혀버렸다. 언론에 나오는 것은 실패한 작전뿐이고 성공한 작전은 기밀로 분류되어 영원히 어둠 속에 남았다. 포스터 상사의 말처럼 이들의 7분간 임무는 성공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특수부대원의 모습이었다. 조용히, 묵묵히,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조국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이었다. 챕터 8 여운 있는 엔딩 시녀 감성회상. 몇 달 뒤 베네수엘라 침투 작전의 기록은 펜타곤 어느 기밀 보고서의 작은 번호 하나로만 남았다. 작전명 넵튠 스트라이크 성공적 완료라는 한 줄 요약과 함께 그 뒤로는 더 큰 사건들이 이어졌고 7분간의 완벽한 작전은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잭슨 중사는 코로나도 기지 부대 식당에서 동료들과 조용히 저녁을 먹다가 문득 그날 밤의 카리브해 냄새를 떠올렸다. 짠 바닷바람에 섞인 폭우 냄새, 차가운 바다의 비린 향기, 숨을 참으며 버텼던 그 40초 동안 느꼈던 폐에 타는 듯한 감각, 그리고 임무 완료 후 RHIB에서 느꼈던 묘한 허무함까지. 20년 군 생활 중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기억나는 하루였다. 그 바다의 차가움을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 잭슨 중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태평양이 보였다.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바다였지만 그날 밤의 카리브 해와는 완전히 달랐다. 옆에 앉은 포스터 상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5년간 함께 작전을 수행해온 두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그날 밤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작전 보고서의 한 줄이지만 그들에게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40초간의 잠수 시간 동안 서로의 생명을 맡겼던 신뢰, 7분간의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공의 쓸쓸함까지. 하지만 잭슨 중사는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날의 작전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누군가의 전쟁을 막았어. 확보한 하드디스크 정보로 남미 전역의 불법 무기 유통망이 붕괴되었고 수많은 테러 계획이 사전에 차단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수많은 생명을 구한 작전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대 출입문 앞에서 잭슨 중사는 캘리포니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한 맑은 밤하늘이었다. 그날 밤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던 먹구름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같은 하늘이었다. 기록되지 않는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실감했다. 자신들처럼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름 없는 군인들이. 하지만 그들의 작은 희생이 모여서 더 큰 평화를 만든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에서 막은 무기거래 하나가 남미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연결고리를.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잭슨 중사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이면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도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림자 같은 일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평생 가져갈 자부심이었다. 그날 밤 카리브 해의 기억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